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여진 방역구비 조치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9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늘렸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까지 떨어졌던 일본도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최근엔 하루에 2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지와의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당수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새로운 항만 활성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설비 구축을 통해 물동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목포시가 하당 신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의 신축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순천시가 2023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분화구 정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축소한 형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 1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61명, 나주 25명, 여수 10명 등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목포는 61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했고 상당수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집중검사를 벌인 첫날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집중검사가 시작된 13일 하루 동안 행정복지센터 13곳에 설치된 임시검사소와 기존 검사소에서 14,0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6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확진 여부가 확인되면서 용당 1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녹지과를 임시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초점은 스마트 융복합에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항만 구축 사업과 부측 배후단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여수 광양 항만공사 박성현 신임 사장은 그동안 세워진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대표 무역항이자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인 여수 광양항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 화물을 배에서 장치장으로 옮기고 적재하는 항만 자동화 시험 시설이 구축됩니다. 또 여수 산단 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 등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간 북측 배후단지 조성 공사도 올해 시작됩니다. 신임 박성현 사장은 이 같은 계획을 이제 실행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항만 기본계획, 배후단지 기본계획에 잘 반영을 시켜놔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실행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부족한 능력이지만 열심히 뛰도록. 이처럼 기반 시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물동량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4.2% 정도 줄었고 자체 물동량은 부산항의 0.01% 수준인 80만 TEU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에 들어오는 선사들 10개 정도 선정해서 제가 영업을 할 겁니다.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각 선사당 한 척씩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210만 TEU에서 222만 TEU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공사는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공공 개발해 해양관광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출범 11년을 맞은 여수광양 항만공사.
지난 10년과는 다른 성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3대 콘텐츠인 분화구 정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동천 저류지 주차장 부지에서 보고회를 열고 분화구 정원 조성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2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정원으로 높이 14m, 폭 95m 규모로 조성됩니다. 분화구 정원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한라산 백록담과 백두산 천지를 200분의 1 모형으로 축소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10월까지는 흑사키와 다짐 등을 하여 형태를 완성하고 12월까지는 잔디를 심어서 정원다움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농업인 실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교육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양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본강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아열대 농가 현황을 보고받고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신품종 개발과 작목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농업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올해 이렇게 아열대 신소득 원예 특화 단지를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200억에 200헥타의 면적을 이번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목포시가 하당 신도심의 난개발이 우려돼 도시계획을 정비하겠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고층 건물이 쉽게 들어설 수 있고 차지하는 대지 면적은 넓어서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목포시가 제도를 정비해 공익성을 갖춘 건축물만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하당 신도심에 들어선 42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필지 두 곳을 하나로 묶어 3,200여 제곱미터의 땅을 확보한 뒤 도시계획에서 허용한 최대 규모로 건축한 겁니다.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은 주로 1층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층은 면적을 줄여 층수를 높이면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구조. 상대적으로 건물 주변은 조경이나 공공용지가 부족하고 상가 건물만 빼곡한 형태여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도 옆에서 밀차선밖에 안 돼가지고 일반 차선도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미관상으로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높은 건물이니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거 해가지고 위에서 목포 시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최근 5년 새 하당 신도심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주상복합 건축이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바로 토지 분할과 합병의 제한. 여러 필지의 땅을 사들인 뒤 하나로 묶는 걸 차단하면 사실상 고층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겁니다. 앞서 2018년에 고도 제한이 적용됐지만 가로구역만 해당돼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를 결정짓는 용적률도 중심 상업지역은 1,300%에서 600%, 일반 상업은 550%까지 절반 넘게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기부 체납하겠다는 건물만 여러 필지의 합병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하게 토지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건물이 커지고 건물이 작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민들의 도시 생활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에선 붕괴 사고로 참사가 잇따르면서 도심 속 고층 건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 다만 일방적인 규제로 새로운 주거 수요를 막는 건 자칫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고층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목포시가 대형 건축물 신축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목포시는 14일부터 아파트나 호텔 등 대형 건축물 9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기간,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영하권 온도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고 거푸집이 타설 하중과 강풍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올해는 300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과 양지우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사회적 경제과 마을 공동체 담당자 양지우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희망할 경우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 2030개의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이웃 돌봄, 마을 환경 개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대면 활동이 제한받고 마을 활동가의 컨설팅 지원이 어려워 전남 마을 방송국을 설립, 그리고 회계 정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참여를 원하는 도민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마을 공동체 사업 유형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기빛과 사업 두 개로 나눠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먼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마을형, 아파트형, 행복마을 리빙랩이 있는데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육아, 돌봄, 기후위기 대응, 노동인권, 녹색환경, 마을축제,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기빛과 사업은 마을을 공부하고 기획하고 브랜드를 찾자라는 의미로 자립형 마을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씨앗, 새싹, 열매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주무관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올해에는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의 문의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도청 사회적 경제과 마을 공동체 팀과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에서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자치가 실현되도록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양지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순천 시민 행복 포럼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양봉 산업의 메카 순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홍기정 순천대 공중학과 교수와 순천 양봉 협회장, 순천 양봉 연구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동현 시민 행복 포럼 상인 대표는 전국적으로 이동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인들을 순천에 체류시킬 수 있도록 양봉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기존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융자는 소요 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광주은행이나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